이제 내일이면 대태학기구의 활동 기한이 끝이 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하다는 점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열린안을 제안했고 함께 고민하자고 뜻을 밝혔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적 연금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입장과 시안만 못 박아두고 타협에는 관심 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 개혁 3대 원칙은 노후소득 보장 가능,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 기준 및 공무원 차별 철폐 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은 전년 대비 평균 2억 원씩 재산이 불었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7년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연평균 3.5% 오르는 동안 전세값은 2배가 넘는 7.9%나 올랐고 작년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2%나 증가한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2,302명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보니 지난해에 비해 평균 2억 원이 늘어났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고 서민들은 더욱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도 작년 나란히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다만 기왕에 가입하기로 할 것이 없으면 조기 결단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쪽 우방을 견제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임은 인정하나 어떤 것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AIIB 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드립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특히 등가 교환식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사드 배치 논란이 촉발되는 것은 국익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연계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점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오늘 경남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야외 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촛불 집회도 예정하는 등 환한 민심을 표현하기로 속속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 지역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SNS에서 복지 담론 운운하며 얄팍한 감성에 기대지 말라고 훈계한 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성을 갖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이성을 가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작품하기 전에 경남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비즈니스석 타고 미국 출장 중 평일 낮에 골프를 치고 지난해 업무 추진비로 2억 원, 그중 7천만 원은 밥값이라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비판들은 경남 도민들의 분노와 박탈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경남의 아이들만 가난을 증명하고 밥을 먹여야 하는지,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홍준표 지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